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치열하게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오늘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장 스탠스가 바뀐 부분 잡아드리고, 오늘 또 어떠한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코스닥과 바이오, IT의 분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의 반도체가 강했다 보니까 갭으로 떴습니다, IT가.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하면서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라? 바이오를 보니까,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니까 갑자기 급등세를 한번 중간에 보였습니다. 약 1시 30분 정도였는데요.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가 임박해 있다라는 찌라시 같은 뉴스들이 돌았습니다. 오피셜로 돈 건 아닌데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장전, 내일 중 요 정도 좀 임박해 있지 않나, 그런 뉴스 뒤쪽에서 나오는 소식들로 이렇게 강세에 보였는데, 반도체는 일단은 애초에 강세에 보였으니까 특이점이 없었고, 바이오 쪽에서 특히 반응을 했었고 코스닥 쪽에서 반응을 했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종목에 좀 적용이 된 게 아니라요, 시총 상위주에 조금 도드라지게 반영이 됐었거든요. 요거 살펴보면은 제가 한번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 에코프로 PM, HLB, 그리고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오늘까지 해서 강세를 조금 보였어요, 장 초부터. 그래가지고 1시 반 딱 한번 찍어볼까요? 요 부분인데 상승폭이 도드라지진 않죠.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얘기 나오자마자 뜨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일 먼저 뜬 게 에코프로 PM. 이게 적은 것 같아도 에코프로 PM의 상승폭이 상당했거든요. 한 방에 갑자기 푹 튀었어요. 그러면서 종합지수가 딱 하고 튀어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HLB가 순차적으로 올라주고 알테오젠도 순차적으로 올라줬습니다. HLB도 상당히 좀 센 폭으로 올라줬고 알테오젠도 이렇게 튀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주주 양도세 뉴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냥 뒤에서 찌라시성으로 증권가의 뉴스로 돌다 보니까 이제 힘이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에코프로 BM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상향을 만들었죠, 에코프로 BM이.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잘 만들고 있던 셀트리온 그룹주의 수급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네 수급도 올라왔던 거 다 뱉어내서 원위치로 만들면서 끝나버렸죠. 그리고 HLB는 오히려 박스 하단권까지도 밀리려고 하기 직전에 장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가지고 오냐면은, 이렇게 썸네일을 제가 최근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는데 결국에 시장에 진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한 번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 드린 건, 양극재 관련 종목들을 한 번은 세게 쳐줄 거다, 시총 상위주가 많으니까. 그런데 얘네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한다? 그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양극재 관련주 시총 상위주로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포스코 DX 이런 애들까지도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총 상위주 위주로 조금 바스켓 매매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로 시작할 수 있다. 이걸 미리 좀 한 열흘 정도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LF가 강했던 이유 이런 것들은 업황의 개선 이런 걸로 좀 잡아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바이오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때 이미 알테오젠이 떠 있는 상태였고 셀트리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HLB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이점 뭐 있죠? 최근에 소형 바이오들의 뉴스들이 줄짓고 있습니다. 뭐 오늘 파루스 바이오, 뭐 매드팩토, 뭐 유틸렉스,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전부 다 뉴스를 막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아지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바이오 업황 자체의 모멘텀이 이제 슬슬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 들어봤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좀 제한되어 있다. 개인들 매수세가 약하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잡아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여기로 와서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해소가 된 거죠. 그리고 너무 빨리 순환매 시장, 요게 조금 중요한데,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흐름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일단 상승을 한번 하면은 2차 전지가 올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라가요. 그럼 2차 전지가 시세를 뱉어냈거든요. 그리고 IT도 시세를 뱉어내면 그 다음에 바이오가 가는, 이런 오르고 내리는 반복되는 윗골이 다는 장세, 아니면 시세를 올렸다가 그 다음날 다시 바로 뱉어내는, 올랐다가 내려치는 그런 장세가 열렸는데, 지금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나온다고 하면은 1번 2차 전지가 가서 씌워주고, 2번 반도체가 올라줘 또 씌워주고, 2차 전지 기다리고 있고 반도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올라와도 시세가 기다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현상이.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거를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이 반드시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30분 봉인데요. 코스닥. 코스닥이라고 하면 시총 상위주 2차전지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이게 IT인데요. 직전에 보면은 바이오가 올라갈 때 IT가 시세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IT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가 시세를 뱉어내고 2차전지가 또 올라가니까 바이오 못 올라가고 그냥 누워버리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시세 뱉어냅니다. 이렇게. 2차전지가 한번 치고 갔대. 그죠? 여기서도 최근에 뉴스 나오기 직전까지 양도세 뉴스 직전까지도 빠질 때 반도체가 개파락하니까 바이오가 올라가 버리는 또 2차전지가 빠져버리는 이런 수급이 순환매가 이렇게 도는 장이 이 직전에는 열렸었어요.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자금이 땡겨서 여기서 차익 실현한 다음에 요거 아래 있는 거 사가지고 또 땡기고 또 요거까지 챙겨 먹었어? 그럼 또 아래 있는 다른 섹터 사 바이오 같은 거 그래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땡겨 그리고 이거 또 팔아 그래서 또 다시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게 금요일 장이었거든요. 금요일 반도체는 이미 갭이 떠 있었으니까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대주주 양도세라는 이슈 자체는 IT, 반도체 업종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다. 이걸 조금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에도 확인이 됐는데 오늘도 확인이 됐어요. 그럼 대주주 양도세가 진짜로 뉴스가 나와서 실행이 됐을 때 수혜주는 뭐냐? 바로 시총 상위 바이오 그리고 시총 상위 2차전지 이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총 상위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죠? 시총상이라는 말은 종합 지수의 상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면은 금요일에 이렇게 땡겨놓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주말에 기대했는데 안 나오니까 월요일 어제 하루 정도 숨고르기 정도를 해줬습니다. 그죠? 숨고르기. 그리고 미시장 영향으로 반도체는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바이오랑 2차전지 상위주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실제로 2차전지 상위주가 없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바이오 상위주가 없더라도 최소한 바이오 상위주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나 HLB, 알테오진이 올라간다. 그럼 다른 제약바이오 안 올라갈까요? 얘네도 당연히 다른 섹터보단 얘네가 먼저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 업종 얘는 그냥 있어도 잘 가니까 반도체는 대학, IT 그리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가 가고 이러면은 근데 오늘은 사실 에코프로 위주로 너무 올라가긴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서 장비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라이브에서도 강조를 좀 드렸는데 이 장비주의 발주가 이제 24년에 포텐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장비주를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요런 흐름들 소재보다 장비의 조금 움직임이 리드미컬했다. 최근에 여름에 2분기 이렇게 올라가고 3분기 버티다가 4분기 이게 박아버렸거든요, 장비주가. 그런데 24년에는 진짜 장비주가 좋아요, 여러분. 수주 나올 게 이제 질비합니다. 잘만 고르면 기술력 있는 장비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상위주가 없더라도 2차전지 관련 섹터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소외가 안 되고 종합지수가 상승을 할 때 좀 견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였죠? 올라간 다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또 올라간 다음에 기다린다고 했어요. 올라간 다음에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금요일에 올라가고 기다리죠. 올라가고 안 빠집니다. 기다립니다. 그냥 여기서도 그냥 횡보 기다리죠. 그것도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어떤 이슈로 올라갔어요. 2차전지다 바이오가. 그럼 반도체도 이렇게 밀렸을 거예요. 그런데 밀리지 않고 버텨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또 대주장수가 안 나오더라도 반도체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실제로 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만 간다 하더라도. 얘네가 안 빠지고 옆으로 가고 얘는 그냥 갈 수 있다고요. 왜? 시장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양도세 완화가 안 나와도 1월에 흐름 미리 보기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아마 양도세 완화 안 나오면은 26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 27일부터 다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텐데 휴장일이 껴있으니까 아마도 본격적인 건 24년 1월부터일 겁니다. 이때부터 시세가 바이오랑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2차전지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요 주도 섹터의 움직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큰 흐름이 크게 바뀐 걸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이제 점점 언론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말에 되팔았다가 이제 연초에 되사기 이런 거 있고 이제 예년에 6개월간 개인 매매 동향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도 엄청나게 던집니다. 이게 거의 10조씩 던지고 그랬거든요. 22년에는 물량 많이 안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종합지수가 내려오니까는 대주주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이나 뭐 한 3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얘가 300% 올라. 12억이 됐어요.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걸리니까 요거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5억에서 뭐 한 3배 올랐어요. 그럼 15억이 되잖아요. 그럼 5억어치 팔아야 돼요. 그래서 21년도 비교적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고 20년도에도 상승이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뱉어내는 거고 22년에는 10억어치 갖고 있던 것도 작살이 나니까 뭐 잘 버텨봤자 한 7억 정도 되는 대주주들이 많았겠죠. 수익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22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23년 어떤가요? HBM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들 특히 많이 올랐죠. 이런 수혜주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냈던 애들한테 아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나 HLB는 왜 반응하나요? 알테오젠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반응할 수 있겠고요.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개인들이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몇십억씩 갖고 있는 도깨미들이 많아요. 근데 막 셀트리온 중에서는 도깨미라고 유명하잖아요. 도깨미들. 셀트리온은 이제 뼈를 묻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연말마다 사고 팔고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특히 이런 종목의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서 조금 해방이 되는 그런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월요일, 금요일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금요일에 뉴스 나오자마자 올라간 다음에 빠지지도 않고 계속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금요일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건 3일 연속의 강세 보였고 정부에서는 대주주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할 때 이런 식으로 오전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뉴스가 돌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이렇게 위탁하는 증권사에 위탁하는 그런 큰 손들은 조금 물량을 처리해 달라. 요렇게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지만 그래도 이제 PB들 입장에서는 이것 좀 시끄러우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래에 다가가면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미 물량을 조금 11월부터 매물 정리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이미 11월부터 우리의 수급은 좀 발목이 잡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게 이거를 조금 연중에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 굳이 지금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꼭 했어야 됐나 좀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상향을 해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도 이제 머뭇거리는 물량들이 많거든요. 이 머뭇거리는 물량들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에 조금 상승을 위해서라도 좀 해소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우 그리고 S&P 500 얘네는 52주 신고가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제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24년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만 지금 가을에 처박고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빠르게 좀 괴리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양도세가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양도세 관련 뉴스들이 이어졌었다. 좀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번외적으로는 이 YG 제가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 블랙핑크 제가 베타제가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다 팔았다고 하십니다. 상한가 근처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반쪽짜리 계약이라고 했죠. 그 와중에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평가가 매우 냉혹합니다. 그래가지고 YG 혹시 이거 떨어진다고 보지 마시라. 제가 여기서도 대놓고 얘기 드렸는데 하지 마시라고. 아마 이거 수익성이 많이 빠개질 겁니다. 블랙핑크 다 재계약한다고 해도 그거 잡아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인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크론, 인텔, AMD 강세가 보였습니다. 이제 얘네 둘이 같이 올라가지고 연관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공장 지원, 보조금 이런 게 있었고 인텔은 군용 반도체 지원 이런 게 있었고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를 겨냥한 MI 1300 요게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은 낮췄어. 가격도 낮추고 그리고 성능은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호환성까지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오라클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 이미 선주문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랑 이제 공생하는 관계가 될 텐데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좀 갈렸죠. 엔비디아는 빠지고 AMD는 오르고 정말 AMD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10년 만에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브리핑 이렇게 남겨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반도체는 24년에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지금 눈 감고 짚어도 좋을 만큼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거 꼭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저 말고도 떠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또 잊혀진 반도체 섹터가 있거든요. HBM 좋죠. 비메모리 좋죠. 메모리, 랜드 다 좋죠. 그런데 비교적 OLED 관련주가 좀 모멘텀 부각이 한번 드러날 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조금 낮아요.
이게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 패널 적용이 이제 바로 좀 내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 이게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4천만 대 정도 팔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양겹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패널을 하나만 붙였는데 이걸 두 개를 붙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이폰의 한 4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패드 하나가. 근데 이거를 양겹으로 붙이면 8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OLED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세를 좀 못 받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가 좀 주목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가 뭐 수주가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좀 실적이 찍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주 물량 이런 게 막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비메모리나 HBM 이쪽으로 원체 지금 시선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비교적 조금 외면받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이야기 드리는 게 가격 메리트 요런 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반도체 얘네 조금 가격 아직도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보기엔요. 조금 빠져야 돼요. 메모리는 좀 괜찮죠. 얘네 비메모리나 HBM 관련주. 얘네들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메모리 관련주나 아니면은 뭐 낸드라던가 OLED 이쪽을 봐야 되는데, 애플 관련주, 애플 디스플레이 이쪽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지금 이미 좀 출발한 종목들도 있는데 가격 메리트 있는 게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반도체가 알파제 같이 좀 비싸다고 느껴져가지고 지금 진입하기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아니면은 디스플레이인데, 메모리는 조금 둔탱이 같아.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낸드의 시세, 낸드의 가격 반등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된다. 명확하게. 그래서 이게 약간 물음표가 찍힌 상태야. 근데 얘는 괜찮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쪽은. 그래서 이런 것 좀 여러분이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조금 체크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간밤에 8%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6% 마감했는데 지금 또 밀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근데 이거 제가 지난주랑 라이브에서 얘기 들었는데, 비트코인의 원화 결제율이 41%에 달한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에 따른,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인들의 자금이 이탈을 합니다.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이 자금이 갈 데가 없잖아요. 현금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부동산에 들어가겠습니까? 펀드를 들어가겠습니까? 잠깐 동안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황금성이 좋은 위험 자산, 비트코인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채권 시장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하나 한 해 만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아마 상승이 한번 나온 게 아닐까, 이 41%라는 결제율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거는 혹시라도 유동성이 증시로 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뇌피셜적인 분석이 조금 있다. 뭐 설마 그렇진 않겠다고 하지만,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양도세 완화 나왔는데 비트코인 시세가 또 빠진다? 그러면 진짜 코인 시장에서 있는 자금이 또 증시로 한번 이동해서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좀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이거 당연히 잘 잡히겠죠. 왜? 유가가 잡혔으니까 이미. 그리고 FOMC, 여기서 이제 파월 연주원장의 발언이 있을 건데, 이제 점점 글로벌 아이디들의 의견이 원래 3월 금리 인하, 시장에선 요걸 기대하고 있는데 요거 당연히 안 될 겁니다. 파월 입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설사 3월에 금리 인하 하더라도.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예측하는 게 5월에서 6월 전망, 뭐 길게는 9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5, 6월 유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파월 연주원장은 상반기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과열을 시키려고 할 텐데,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국내 시장에 내만여가 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고, 또 이번 목요일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거 편출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거 종가에, 목요일 종가에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변동성이 엄청나요. 여기 편출입되는 종목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매매, 단기 매매, 일정 매매라고 하죠. 요걸 여러분이 한번 재미를 볼 수 있으니까 소액이라도 좀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이거 좋은 종목들 제가 라이브에서 다 골라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알파제 일요일 라이브 꼭 참고하시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럼 이번 주 결론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제가요, 올리고 빠지고 올리고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가다가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뱉어보니까 물리겠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 돌 때까지 여기 이제 세 번 다시 하나 둘 셋, 그 다음 다시 올라오는 거 기다려봤자 본전 처리하거든요, 거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매신 되지 마시라. 좋은 종목이 머물라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적절히 분할 차익해서 트레이딩 시도, 올랐으면은 좀 약간 살짝 팔고 빠졌을 때 다시 사는 전략, 살짝 눌림목 줄 테니까. 빠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이 있죠. 그리고 이거 샀어. 그러면 아직 안 올라온 놈 있어. 그럼 이걸 공격적으로 한번 갈아타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쉬어서 기다릴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 붙더라도 얘가 원래는 여기까지 올 거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버티다가 다시 갈 거거든요. 이게 빠졌다가 올라가면 심리가 안 좋아지는데, 횡보라도 해주고 버티면은 다시 갈 때 기다리면 되거든요. 요 심리가 다른 거예요. 요 심리. 빠졌다가 올라가는 심리랑, 내가 샀는데 내 매수가보다 위에서 버텨가지고 이거 기다렸다 가는 거랑,
내 매수가가 여기인데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여러분이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살짝 강세가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붙어볼 만하다. 좀 요런 시각적인 부분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한번 어제 오전 브리핑에 드려봤고요.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두각을 드러낼 겁니다. 시장 주도 업종과 또 강한 시세에 따른 차이, 키높이를 맞출 종목으로 이동을 적극적으로 할 시간이 다가올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IT, 그리고 뭐 원전도 될 거고 2차 전지, 방산, 뭐 중국 관련주 뭐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핵심 주인공은 또 따로 있거든요. 순서대로. 뭐가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IT가 진짜 미친 듯이 가면은 이번에는 종합지수가 견인돼서 오를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물량을 일부 조금이라도 덜어서 이쪽으로 더 실어줘야 됩니다. 따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여러분이 잘 구성해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오늘 캡처를 안 했는데 오늘 아침 브리핑에 댓글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저는 지금도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포트폴리오가 정말 괜찮다? 괜찮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의 비중이 적절한가?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비중이 너무 많아. 근데 순서가 뒤에 있는 것 같아. 그럼 과감하게 잘라서 빠를 것 같은 놈으로 옮겨놔야 돼요. 전략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해서 최적의 비중을 구축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런 것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물려있던 종목이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손실을 보지 않는 가격에서 손익가 처리를 조금씩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다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포트폴리오로 다각화를 해야 되냐면 지금 몰빵 잘못했다가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호하는 종목 숫자가 8에서 한 14종목 요 정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원래는 시장이 정말 좋거나 안 좋을 때는 오히려 4종목에서 6종목까지 줄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좀 종목 숫자가 많아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렇게 전광판만 한번 보더라도요. 그냥 뭐 어느 업종이 막 미친 듯이 간다?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또 반도체도 오늘 좋다 하면서도 이거 오늘 HBM 반도체 떴다고 해서 쫓아갔으면 다 물렸죠. 그리고 윗꼬리. 반도체 붙었으면 오늘 다 윗꼬리 달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또 네페스 이런 거 갑자기 올라오고 SFA 반도체 계속 셌었고요. 네오스는 꾸준히 우상향 나왔고 이것도 제가 오늘 단타가 한번 살짝 들었다 왔는데 내용 자체가 막 엄청 메리트가 막 좋은 그런 종목 아닙니다. 이거 SSD 검사 장비인데 이게 왜 오른지 모르겠는데 제 그 차트 매매한 거라 가지고 이거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고용 최근에 시세 좋죠. 그리고 오히려 메모리 관련주는 오늘 음봉이에요. 음봉의 마이너스. 또 퍼센티지는 올랐어요. 올랐는데 음봉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퍼센티지는 올랐는데 음봉인 종목들 이렇게 원익큐브 같이. 그러니까 갭이 떠서 시작했다가 음봉으로 내쳐서 물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여러분한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도 아직까지는 쉬는 모습인데 그 와중에 에코프로는 당연히 좀 시세가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코프로 BM보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얘가 원래는 에코프로가 품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머티로.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자체의 시총 자체가 낮아져야죠. 에코프로 머티만큼 빠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점점 지주사화가 돼가고 있는 거고 이 남은 핵심 법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법인이 대장 역할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까지 같이 설쳐버렸으면은 이렇게 뭐 HLB라던가 셀티론 이런 종목들 강세로 못 남았어요 오늘요. 이런 애들 시세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에코프로가 뭐 빠지면은 알테오진이 올라가고 알테오진이 빠지면 에코프로 빠지고 이런 구조인데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 알테오진 같은 종목에서 돈이 빠져서 일로 패시브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일단 버텨주잖아요. 그런 거 얘기 드린 거고 제가 AI 스퀘어 이거 상당히 조심하라고 했는데 상태 안 좋습니다. 유닛도 지금 대주주 양도세 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팔았다가 수급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24년 되면 장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고 신텔카 파로스 이런 거 제가 다 거르자고 했죠. 특히 오늘 파로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에서 공시 하나 내더니 플러스 13%까지 뒤집었어요. 약 24%를 올리더라고요. 이거 제가 지켜보면서 야 재료도 참 그럴싸하게 낸다. 혈액암 관련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백혈병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 시세를 결국엔 7%까지 뱉어내서 개인들의 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수급이 상당히 제대로 꼬였어요. 이런 거 제가 AI 헬스케어는 좀 조심하자. 그리고 비만침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페트론이 대장이니까 버티긴 한데 얘네들 벌써 질질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좀 조심하자고 했고 그 유전자 가위는 애초에 안 된다고 했죠. 특히 툴젠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에서 유전자 가위 FDA 뚫려가지고 요거 이제 재료 소멸이에요. 나올 게 없습니다. 툴젠 자체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올 게 없어요. 그 얘도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더 가는 건 이제 세력들 마음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 들었고 이제 이런 건 제가 직접적으로 좀 되게 좋네요 차트 막 이런 건데 좀 움직여서 신기했고 나머지 매드팩터도 모아님 도다. 근데 아직도 얘도 좀 멀었습니다. 이거 오른 게 청약률 90% 넘었다고 해가지고 좀 키워준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 유증 나오고도 한참 좀 소화를 해야 좀 큰 시세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알테오젠 제가 여전히 얘기 드린 대로 쉬어가는 흐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HLB가 이제 마저 올라오면 되고 셀트리온은 당연히 나쁘지 않다고 했고 요것도 다 괜찮죠. 근데 셀트리온이 오르는데 삼성바이오가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이게 약간 물음표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삼성바이오까지 올라오면은 금상첨화로 정말로 제약바이오가 정말 좋아지는 시장이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주도 제가 움직이는데 코인이나 게임 테마 이런 거 거르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YG 계속 빠지고 있네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JYP도 어느덧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14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시총이 4.2조.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거 시그널 다 잡혔다고 했죠. 그래서 엔터주는 지금 할 시기 아닙니다. 엔터주는. 그리고 미디어주도 할 시기 아니고요. 메타버스 최근에 깔짝깔짝거리는데 메타버스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봇주도 레인보우 로보티스 조금 버티고 있어요. 왜냐면 얘도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그런 개인들의 매도가 났다 다시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버티는데 루닛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도 숨고르기 정도. 당연히 주도주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재료들은 있어요. 재료는 있는데 이제 완전 수주나 이런 돈이 되는 재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잔잔바리 재료 되면서 물량 흔들기. 이렇게 흔들다 보면 나중에 시세가 딱 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 가는 길이 다 털려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털립니다. 그런 작업을 좀 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풍력이 저는 CS인드가 조금 더 시간을 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미용 기기주는 일단은 중국에서 지금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죠. 이 질병들이 조금 잡혀야 됩니다.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는요 중국 여행을 금지해놨어요 지금요. 중국 여행 못 갑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런 거 조금 이슈로 잡혀있는데 요거 해결되면 아마 의료 미용 기기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 정도로 보고 있고 이런 테마주들은 제가 여전히 보지 말자고 했죠. 그리고 요소수도 이제 점점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요소수 이제 뭐 공급 안 돼 그런 우려감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날짜별로 오늘 CPI 그리고 내일 FOMC 그리고 내마녀 여기도 내마녀 그리고 여기서 요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요거 그래서 하루 이벤트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주주 양도세에 걸린다고 하면 요날까지 이제 매도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날부터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장이잖아요. 여기죠. 29일 금요일과 그리고 이제 1월 1일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급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고 비로소 1월 2일이 돼서야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전에 빠르게 조금 이번 주 내에는 제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마 오늘 뉴스가 나온 걸로 뉴스 이게 찌라시가 증권가에서 본 걸 보면은 아마 뉴스가 좀 금방 나오기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는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다 인텔에 좀 수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보조금에 대해서 확보 경쟁에서 조금 마이크론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수혜 많이 못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자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반도체 지원법 있어도 마이크론 밀어준 게 맞겠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52주 신고가 나스닥도 신고가 앞두고 있어가지고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매크로 보면은 야 진짜 좋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게 올라줬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막 엄청나게 좀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 안정적이고 뭐 환율도 조금 튀어쳤는데 뭐 크게 의식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빅스가 12포인트입니다. 뭐 전혀 걱정할 거 없죠. 요번에 아마 만기일에 이번 금요일 지나서 다음 주쯤 되면은 한번 이 빅스 지수 이거 우리 ETN 있거든요. 삼성이랑 신한에서 나오는 거 요거 조금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한 1월 말쯤에 1월 말쯤에 요거 ETN 한번 건드리고 싶습니다. 빅스 ETN 아마 12포인트 아래라고 하면은 22포인트대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급작스럽게 언제 20포인트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금리 스탠스에 따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기 때문에 경기 지표랑 그거 조금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아마 변동성이 엄청나가지고 막 상가 갔다 한가 갔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한번 제시해 봐드리겠고 아시아 증시 여전히 다 숨고르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좀 빠졌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비트코인 시세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냥 내피셜. 이게 국제적인 거라 가지고 뭐 얼마나 그렇게 하겠냐마는. 그리고 유가가 다행히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죠. 그리고
국제 수익률도 뭐 그냥 무난무난. 구리 가격 올라가면은 경기 선행 지표로서 굉장히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경기가.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막 골디락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요. 오늘 플러스 만들었는데 상승 종목이 더 적어요. 아, 오늘 시총 상위주가 힘을 썼네. 요걸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딱 보면은 상승 가격 종목이 비슷비슷합니다. 아, 코스닥 150이 조금 더 종합지수보다 강세 보였구나. 근데 제약은 보합권, 그리고 화학은 마이너스.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는 좀 쉬는 모습을 보였네. 그런데 시총 상위중 강했고, 그리고 반도체가 강했구나.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시총 상위 플러스 반도체. 이렇게 좀 시장을 주도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제 어쨌든 코스피는 그래도 나름 좀 반등을 코스닥보다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가 지금 10억에서 30억으로 완화시킨다고 해도 이 30억에 걸리는 큰 손들도 은근히 많아요. 이거 꽤 많습니다. 30억에 걸리는 대주주 슈퍼개미들. 이 슈퍼개미들은 일단은 30억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30억 맞추더라도 이게 충격 완화를 해주는 거지 이걸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50억에 또 100억 완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100억 정도는 완화해 줘야지 좀 충격이 덜할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30억으로 줄여도 이거에 맞추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억눌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올라오니까 이거 에코프로 BM에 아직도 30억 이상의 보유를 하고 있으면 매도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거 30억에 일단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거 매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에서. 기간이 이거 줍줍줍줍 하고 있죠, 코스피에서. 그리고 이거 나오는 물량들,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는 상태. 그리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물량 받아먹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내만여인 날이 다가오니까, 야, 차익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매도가 마이너스 4주까지 갔었다. 근데 지금 이거 미결제가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다 12월 연말 되기도 하고 또 만기일 선물호쇼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거 차익 거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차익할 정도면은 목요일까지도 시장이 뭐 큰 충격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FOMC 뭐 어쩌고저쩌고 발언 나오고 뭐해도 눌려도 좀 땡기는 돈으로 땡기는 모습. 적어도 뭐 2% 빠질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1%만 빠진다거나 이렇게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선물 잡아주고 이거 보니까 딱 나오죠. CPI 지표 오늘 굉장히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오겠구나. 그리고 대신에 상방도 하방도 제한하는 옵션 시장의 포지션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은 양매도로 지금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플러스로 돌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플러스 잘 돌려놨죠. 예탁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또 그냥 뭐 빠져나가는 모습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신용 잔고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예탁금에 비교하면은 신용잔고 한참 들어와도 되겠네. 아직 한 3주 정도 신용잔고 뭐 이거 빡시게 들어와도 시장 그러면 최소한 뭐 3주 정도 들어오면 코스닥 그래도 한 10%는 올라주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계좌는 뭐 좀 빵빵해지겠죠? 특히 신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있는 종목,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그런 종목들로 조금 시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금요일의 시세 그리고 오늘의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로 지금 시장은 1번이 이렇게 오르고 기어주고 2번이 오르고 쉬어주고 3번이 오르고 쉬어주고 뭐 이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종합지수 코스닥을 보면은 아직도 200일선 도착을 못했어요. 야, 정말 너무합니다. 진짜 이 공매도 금지 때 이렇게 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급락나기 터치하고 아직도 여기를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여기서도 여러분 곡소리 나지 않았나요? 개인들? 아직도 여러분 계좌에 곡소리 나는 구간이에요. 지금 막 TV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 분들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 보면은 조금 진짜로 이분들 어떠한 개념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막 계좌가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요 부분의 계좌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위치가. 그래도 요만큼을 좀 극복해낸 모습이에요. 아직 그 잡혀있는 종목도 있고 잘된 종목도 있지만 아직 잡혀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아직 회복을 못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따라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 구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단계고 여기서도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돌파하면은 200일선이 기준이 되겠죠. 요거 대주주 양도세가 나오면은 이제 갭으로 탁탁 도망가는 모습들 요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는 에쿠프로 BM이 또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면 이것도 재미없습니다. 포스코 DX 이런 애들. 더군다나 지금 HLB도 움직임 나쁘지 않고 셀트리온 움직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숨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총 상위주만 올라가는 장이 나오면 조금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총 상위주의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비중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를 많이 못 갖고 있어도 얘네가 올라갔을 때 낙수 효과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을 드리면 내 포트폴리오가 개별 모멘텀 혹은 실적 이런 걸로 갖고 있으면 깨집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트렌디해야 돼요. 트렌디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로봇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로봇주도 트렌디하다 볼 수 있잖아요. AI 트렌디하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뭐 진짜 메모리 이런 것보다 HBM 얘네는 조금 비싸가지고 이거 좀 전 IT는 좀 빼고 얘기할게요. 그럼 2차전지 이쪽에서 후발주 저는 후발주 세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 그래서 장비주도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특히 AI 바이오 같은 거 제외한 항암이나 세포 또 시밀러도 제가 보기엔 괜찮거든요. 시밀러나 뭐 CMO 이런 애들 또 그런 것까지 이쪽으로 좀 낙수 효과 볼 수 있는 세팅이 조금 잘 되어 있으시면 아마도 시총 상위주가 먼저 치고 가더라도 빠르게 좀 따라붙을 가능성 바로는 못 붙더라도 따라붙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또 오늘도 걸렸어요. 오늘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원래 여기서 요렇게 좀 행보 생각했는데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 올려가지고 요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2차전지랑 바이오가 교통보험에서 반도체가 쉬어버리는 흐름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재미없게 또 이렇게 또 그냥 쉬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바로 뚫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뚫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갔으면 좀 뚫었어야 되는데 이게 HBM 관련주들이 밀리면서 못 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주목해 볼 만하고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무르익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수렴을 탁탁탁 해가지고 이제는 야 갈까 말까 살려줘 하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엔 요 물량 여기서 이제 좀 개인들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여기서도 이거 빠졌을 때 제가 이건 죽이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 7월에 죽이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거 빨 때 기분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이젠 갈 차례예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못 가고 죽은 거라서 여기서 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마 이거 여기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 코스피는 이제 200일선을 수렴하고 저항 구간 이 추세를 뚫어내가지고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좀 돌려내는 모습 그래가지고 아마 코스피는 무난한 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건 그래서 코스피는 좀 전혀 걱정을 좀 안 하는 상태고 뭐 연말까지 여기 못 넘기겠지만 저는 사실 올해 아무리 못해도 2,900원 찍힐 했는데 야 좀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로 따지면은 이미 3,1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갔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좀 밸류를 많이 못 받았어요. 좀 억울합니다. 아무튼 요거 빠진 거는 진짜로 코스닥도 그렇지만은 세력의 매집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었다. 지금 뒤로 돌아보든 이거 맞을 때든 이거 맞을 때도 우리 지금도 이유 모르잖아요. 이유 없이 맞았어요 그냥. 음. 예전에 왜 군부대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나가다가 선임들이 막 후임도 탁 그냥 때리고서 너 왜 맞은 줄 알아? 막 이러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이게 없이 맞았어. 그냥 때리면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부조리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외국인이 때리니까는 맞아가지고 여기서 저가로 지네들 매집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뭐 그래 맞은 건 이미 맞은 거다. 자 그럼 형님들 때린 건 때린 거니까 이제 저거 뭐야 매점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셔야죠. 이거 키높이 맞춰주세요.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주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와 여기서 제가 이거 올라갔다가 빠지면 201선에서 매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안 닫고 도망치면은 올라갔다가 나중에 제차 이제 언젠가 이제 200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좀 비싸게 사겠죠. 아마 이렇게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200선 언젠가 터치를 하면은 아마 한 75,000원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주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아가면 제가 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놓친 건 셀트리온 제약을 안 봤어요. 제가 얘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노란 시그널에 블루라인 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이선 터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굳이 붙으면 셀트리온 제약 쪽 한번 붙어볼 만한 자리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눌려주면 5일선 이렇게 올라와줬을 때 5일선 터치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는 매매 포인트가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시총 상위주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주는 그냥 좀 가격 메리트 좋은 거 오면은 1월에 조금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제 뭐 걱정할 거 없죠. 잘 씌워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요. 알테오젠 주주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데 요거 아직도 그냥 걱정할 거 아니고 그냥 지금도 이렇게 보면 추세잖아요. 추세 이렇게 그냥 요거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거 수렴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 응축되면은
뭐 방향이 한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죽진 않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얘가 재수가 없으면은 진짜 재수 없는 걸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서 박스죠 뭐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박스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LNF에서 봤어요. 얘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 대표님이 지금 딜을 걸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런 박스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좀 작게 만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LNF가 여기서 이렇게 박스 만들고 다녔어요. 그러다 에코프로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다시 이렇게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요런 박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간이 짧은 것 같아도 1년이에요. 근데 알테오진이 뭐 저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경우의 숫자로. 제가 보기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좋으니까.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대놓고 얘기 들어가지고 요거 박스 딱 얘기 들었죠. 뚫었잖아요. 여기 전고점 여기까지 뚫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 요거 아마 38,000원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때부터는 쇼커버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때 가면은 HLB는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 가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선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거 알테오젠 천운이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일 가능성 높습니다 라고 했는데 올라갔다가 한번 눌렀어요. 그래도 누르자마자 이제 방향 틀어가지고 가고 있죠. 이런 걸로 조금 HLB의 긍정적인 시선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얘 혼자서만 이렇게 올라가서 버티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네오켄바이오가 플랫폼에서 지금 알테오젠 다음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ABA 바이오가 슬슬슬 올라와줘요.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좀 알테오젠 1번, 네오캠 2번, 그리고 ABL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ABL도 지금 여기서 200에서 딱 지지 받았어요, 오늘요. 아래 꼬리 달았잖아요. 지지 받았죠. 그럼 얘도 이제 한 번은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올라와주면 제가 뭐라 했어요? 2차 전지나 반도체 IT 이렇게 업종 간에도 비교해 드렸지만 알테오젠이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레고캠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키높이가 맞아졌죠. 그리고 또 같이 얘네 둘이 같이 행보하면서 기다려요. 뭐 지지고 볶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ABL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ABL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알테오젠이든 레고캠이든 형님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하고 레고캠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면서 알테오젠이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뜬금없이 야 니네 뭐하냐 대장 난데 셀트리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아 형님 그래도 제가 더 가볍죠 하면서 상승률은 HB가 더 좋구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키오피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순서는 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시총 상위 또 HLB 가면은 뭐 그 아래 또 산하 그 그룹주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셀티론 간다고 하면 그 또 그 아래 또 붙어 있는 뭐 시밀러나 이쪽으로 연관이 될 거고 HLB가 가면은 뭐 항암 기업 이쪽에도 좀 좋을 거고 또 다 붙어 있잖아요. 뭐 알테오젠에 가면 플랫폼이 좋을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을 것이다. 반도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비메모리에서 햄리스 먼저 움직였잖아요. 특히 지금 제주 반도체 막 이런 거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자인 하우스도 따라서 움직이고 오늘도 보면은 뭐 AD 칩스나 아니면 뭐 AD 테크놀로지 막 이런 애도 움직이잖아요. 그 전에도 움직였지만 2번으로 그리고 이제 오사트가 그 다음에 올라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슬슬 따라 붙으려고 하다가 이제 반도체 때문에 쭉 한번 눌리고 아마 좀 다시 붙을 것 같긴 한데 그런 흐름들 여기 비메모리 안에서 순차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시장 잠깐 체크하면은 야 나스닥이 추세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가 지금 제가 보는 추세 상단이 이렇게 지금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파월이 마냥 공격적으로 얘기할까? 이거 만약에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또 인플레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인플레 당장이 잡힐 텐데 그래서 뭐 긍정적인 얘기는 엄청 많이 못할 것 같고 대신에 경기 지표가 지금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월 입장에서는 이때 7월이거든요. 요때 요거 요런 거 만든 것처럼 심각하게 조금 강세 발언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적당한 중립금리 이제는 시장에 조금 맡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세를 시장에 조금 맡길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잡아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에요. 전혀 걱정할 거 없고요. 여러분 조금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셔가지고 좀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마지막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대주장도세 이거 완화 공시나 뉴스 같은 거 딱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진짜로 매매하기 좋은 장이 나올 거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조금 시세가 나올 겁니다. 잠깐 이거 보시면 이 빨갛빨갛한 부분이 같은 반도체인데도 장비주는 좀 괜찮은데 소재주안에서도 뭐 빨갛고 파랗고 여기서도 빨갛고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 다 섞여 있잖아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비주라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빨갛고 파랗고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빨갛고 파랗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별 주장세가 좀 굉장히 진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다 빨갛고 파랗고가 섞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셀티론 그룹주도 셀티론 올라가는데 막 셀티론 제약은 빠지고 막 세포 치료제도 모는 올라가고 모는 내려가고. 그래서 굉장히 선별적인 장이기 때문에 종목 분배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하지만 뭐 결국엔 가지고 있으면 순차적으로 다 올라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최소한 여러분이 올해 물린 종목들이 있다면 그래도 올해 물린 종목들은 조금 빠르게 웬만한 잡주가 아닌 이상 빠르게 좀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매매하시다가 물린 거 있으면 좀 잘 가지고 계시라. 좀 바보 같은 주식이 아니면은 주도 업종 사이클에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의견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요. 내일 만나 뵐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